자, 4회차 첨삭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서설 먼저 보시면요.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주거,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분류된다. 그중 수익형 부동산은 이 부분이 좀 어색하죠. 용도에 따른 분류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중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용도에 따른 분류가 아니죠. 임대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분류를 먼저 서술해 주시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연결이 좀 어색하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중 수익형 부동산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을 말하고 정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말한다. 이 부분도 잘못된 서술입니다. 주로 상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임대 수익. 임대 수익이 기준이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 투자 수익이 아니고요. 임대 수익이죠. 임대 수익이 있고 자본 수익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라고 언급하시면 잘못된 소술이 되고 임대 수익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의미 종류. 수익형 부동산이란 거주의 목적을 넘어 별도의 이익을 확보하는 투자 목적을 가진 부동산을 말한다. 이것도 별도의 이익이라고 서술하시기보다는 정기적인 임대 수익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서술이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로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은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 매각 수익이 있다. 이중 수익형 부동산은 매각 수익보다 임대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유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특징이 있다. 어, 이 부분은 특징을 서술하실 때는 다른 것과의 차이점을 위주로 서술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특징이 있다라고 서술해 주시기보다는 매각 수익과 대비해서 서술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앞서서 서술하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매각 수익보다는 임대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 다른 것과의 차이점, 차이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 서술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한 서술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형성 원리란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이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 수요 공급을 형성하고 가격 수준과 개별 구체적 가격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네, 명확하게 잘 서술해 주셨고요. 가격 형성 요인이란 자사 경행 각각의 요인이고 자사 경행의 예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좋습니다. 가격 발생 요인이란 가치를 발생시키는 효상유이고 수요 측면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익성 그리고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좋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 수준 및 개별 구체적 가격, 효용과 유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 수준은 높아지고 개별 구체적 가격 또한 증가한다. 반대로 감소하면 낮아진다. 네, 좋습니다. 결어,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특히 경제적 혹은 행정적 요인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다. 경제적 요인 혹은 행정적 요인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다. 그렇죠? 여기서 행정적 요인이라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면 금리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금리 변화에 예민하다. 행정적 요인이라면 정부 규제에 민감하다라고 서술해 주실 수 있겠고요.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평가 시 경기 국면이나 재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좋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서설. 토지의 면적은 자연적 가치 형성 요인이고 수요 측면에서 효용과 유수에 영향을 미쳐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한 토지는 개별 요인 비교 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서설 컴팩트하게 잘 써주셨죠? 광평수 토지란 표준적인 규모 대비 과대한 토지다. 일반적으로 비최인데 특수최의 경우에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네, 좋은 서술이고요. 자, 광평수 토지 면적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감가 이런 식으로 단어로 쓰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단어가 아니라 구의 형태로 감가 요인. 이 정도가 좋겠네요. 감가 요인의 경우. 자, 유효 수요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광평수 토지는 표준적인 규모를 초과함으로 유효 수요가 감소한다. 그리고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된다. 수요 감소하면 토지의 가치는 감소한다. 좋죠. 다만 용도의 다양성 및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 의해 토지 면적을 분할함으로써 여기서 용도의 다양성은 해석이 조금 애매하고요. 오히려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 따라 토지 면적을 분할함으로써 최유효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에 건부감가 내용이 나와도 되느냐? 그렇죠. 건부감가가 반영되는 거죠. 현재 광평수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광평수로 만약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최유 이용이 되는데 그 비최유 이용을 반영하는 게 바로 건부감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건부감가 하게 되면 경제적 감가를 서술할 수 있겠죠. 서술해 주시면서 건부감가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가 요인, 효용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대단지 아파트를 하거나 복합 레저 단지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자, 광평수 토지가 수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최유효 이용이 돼서 토지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가형료와 가발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수요, 공급, 가격을 형성한다.
이러한 가격 형성 과정의 전반에 가격 재원칙이 작용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 가격 재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굉장히 좋은 소설입니다. 잘 써주셨어요. 컴팩트하게. 담보감정평가에 의 담보감정평가란 금융기관 등이 대출에 따른 담보 취득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네, 대상 부동산이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대상 부동산 외에는 담보 물건이라고 써주시면 더 정확하겠죠. 담보 물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 재원칙의 의미 특징. 가격 재원칙이란 부동산 가치가 형성 유지되는 법칙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 재원칙은 다른 재와 구별되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일반 경제 원칙과의 관계를 기준한 부동산 가격 재원칙의 분류. 동일한 원칙, 유사한 원칙, 고유의 원칙. 고유의 원칙에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부터 적합 외부성의 원칙까지. 네, 잘 정리해 주셨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형성된다는 원칙이고, 사안에서는 대형 평형으로 인해 분양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최유효 이용에 미달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못하죠. 차라리 어떻게 써주시는 게 더 좋았을까요? 인근의 표준적 이용과 불일치하여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일치하여 최유효 이용에 미달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조금 더 명확했을 것 같아요.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가 주위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사안에서 주위 환경은 서술이 약간 바뀌었어요. 표준적 이용을 위에 써주시고 주위 환경을 밑에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주위 환경은 4, 50평형인데 대상 부동산은 100평으로서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감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네, 좋습니다. 자, 대체 원칙이란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경제 원칙을 말한다. 사안에서는 대상 부동산과 표준적 이용 규모 차이가 현저한 바 대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데요. 대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죠. 오히려 대체성의 원칙은 가격이 서로 동기화되는 것에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것이지 가격 하락의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 원칙에 따르면 이 대형 평형이 일반적인 표준 평형과 대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 원칙을 서술하실 수는 있는데 가치 하락의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보수주의. 담보감정평가는 채권회수의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일반거래 평가보다는 평가액이 낮을 수 있다. 이것도 평가액이 낮을 수 있다라는 서술도 맞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시려면 보수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쓰시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자, 사례에 대한 결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담보가격 결정. 대상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고 대체 경쟁 관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적 이용이 평형당 900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사례에서 표준적 이용의 가격이 평형당 1000만 원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적 이용이 1000만 원이라면 저희는 두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최유효 이용 미달에 따른 감가를 감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보평가로서의 조정, 두 가지가 제시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첫 번째 포인트밖에 안 나왔죠. 이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니까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건 제시해 주셨는데, 이 담보평가에 따른 가격의 영향력에 대해서 서술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결어.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형성되지만 평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최유효 이용과 평가 목적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요. 어떤 평가 목적이든지 다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유효를 전제로 평가하지만 평가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 서술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 평가 목적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네, 좋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고정성과 부증성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다. 네, 저는 보통 해설할 때 이 부분,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에 보통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데, 고정성과 부증성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된다로 포커스를 잡아주셨어요. 충분히 서술 가능한 논리고요. 어떤 것이 더 전달력이 좋으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서술이에요. 따라서 최유효 이용 감정평가의 가치 전제가 된다. 자, 좋고요. 최유효 이용의 개념,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편적인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네, 정의 정확하게 잘 써주셨고요. 부동산은 고정성, 부증성으로 인해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니까 최유효 이용 필요하다. 네, 의의와 필요성 잘 적으셨죠? 분석 절차, 생시, 수공, 균포 잘 적으셨고요. 성립 요건, 물법, 경최 잘 적으셨습니다. 최유효 이용과 다른 원칙의 상호 관련성, 토대가 되는 원칙, 예측 변동의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된다. 자, 내부적 원칙, 내부적 원칙에는 기여, 수익 배분, 균형, 수익, 체증, 체감이 있다. 자, 외부적 원칙에는 적합, 대체, 수요, 공급, 기회비용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 있다. 네, 좋습니다.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부동산 가격 판단하는 이유,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용도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유효 이용에 할당된다. 좋습니다. 또한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잘못 이용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 이 부분은 서술 좀 이상하죠. 토지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건 서로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건 건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토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영속성과 비가역성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지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물, 잘못 이용되고 있는 건물은 다른 이용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영속성과 원상회복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부동산 시장은 고정성, 고가성, 개별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특징을 보인다. 최유효 이용 판정 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한 특징을 고려해서 가격을 판단해야 된다. 자,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범위 획정하고 지역 요인 분석하고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장래 동향 정도 서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분석은 지역 내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최유효 이용에 대한 판정 방향 제시해준다. 좋습니다. 개별 분석이란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기초로 개별성에 따라 최유효 판정하고 개별 구체적 가격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네, 잘 써주셨고요. 3방식에서 최유효 이용 활용되는 부분, 원가 방식의 정의 써주셨고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잘 짚어주셨죠? 자, 비교 방식에서는 비교 방식의 정의, 거래 사례 선정에서 개별 요인 비교해서 잘 잡아주셨고요.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 환원율 결정할 때 최유효 이용 전제로 산정한다. 네, 좋습니다. 결어 최유효 이용은 일반적으로 인근의 표준적 이용과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판단 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애매한 서술이에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런 식의 서술보다는 부동산 가격 판단 시 인근의 수요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고증성, 불증성으로 인해 효율적 이용 요구되고 최유효 이용 전제로 형성된다. 앞서서 나왔던 문제랑 서설을 동일하게 작성해 주셨잖아요. 이런 서설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강평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문제에 대해서 루틴하게 쓸 수 있는 서설을 가지고 계신 건 실제로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전형적인 어떤 루틴화된 그런 서설은 각자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정의와 필요성, 아까 동일한 문제고요. 최유효 이용의 장애 요인, 용도의 다양성과 비가역성. 비가역성은 최유효의 장애 요인이 맞는데 용도의 다양성은 장애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지금 서술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최유효 이용이 할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장애 요인에 넣게 되면 조금 맥락이 불편해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빠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특징이 있고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이 제약될 수 있다. 네, 맞는 서술이고요. 정부는 지역 지구제나 인허가 권한 행사로 최유효 이용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임대료 통제 등으로 인해서도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부 규제가 최유효 이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잘 써주셨네요. 그렇죠? 행정적 규제를 구체적으로 지역지구제, 건축 인허가, 임대료 통제 등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최유효 이용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잘 써주셨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 판단 시 유의사항 당연히 수요 분석 나와야 될 거고요. 동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수요 분석 읽어보죠. 특수한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데 표준적 이용과 일치하지 않는데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경우 단독 이용, 특수목적 이용 등에 의해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수요 분석에 유의해야 된다. 네, 좋죠. 동태적 관점. 부동산은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은 기준 시점에서만 파악하기보다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 부분 서술이 약간 애매한데요. 기준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맞는데 기준 시점에서 판단하더라도 그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의 동향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게 기준 시점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준 시점으로부터 장래 동향을 감안하는 게 동태적 관점이니까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서술하시면 그럼 기준 시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서설.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형성되므로 최유효 이용에 대한 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유효 이용 판정 시 현재 처한 국면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인 점프가 있죠. 최유효 이용 전제로 판단해야 되는데 따라서 시장 국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간에 뭔가가 지금 빠져 있죠. 어떤 내용이 서술되어야 될까요? 최유효 이용은 경기 국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서술이 되어야 이 부분이 서술이 되어야 따라서 최유효 이용 판정 시 국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브릿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이란 규칙성,
확장 수축 국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국면에 따라 확장기 수축기로 구분할 수 있고 침체 국면은 부동산 수축기를 말한다. 잘 써주셨죠? 국면이란 경기의 정점을 지나 하향세로 접어드는 후퇴 시장과 불황 속에서 계속적인 경기 하강이 발생하며 저점에 도달하는 하향 시장을 말한다. 좋습니다. 자, 침체 국면의 특징,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금리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감소한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 좋습니다. 자, 최유 이용의 의의 필요성 넘어가고요. 자, 침체 국면에서 최유 이용 판단 시 유의사항, 수익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야 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공실이 증가하고 신규 건설이 제약되는 등 수요와 공급이 위축된다. 따라서 사용 수익이 장래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유의해야 된다. 네, 좋고요. 특수 상황의 최유용 판단, 특수 상황의 최유효용이란 이런 건데 특수 상황에서는 충분한 수요 여부가 중요하지만 침체 국면에서는 특수 상황의 최유효용이 성립되지 않거나 잠정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 그래서 중도적 이용에 할당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좋죠? 동태적 관점에서의 판단, 부동산은 가변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침체 국면에서는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 부분도 약간 서술이 아쉬워요. 동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거는 침체 국면의 종료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침체 국면이 언제 끝나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서술에서는 침체 국면에 대한 서술만 있기 때문에 침체 국면의 다음 단계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결업.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는 거래가 한산해 사례 선택 시 어려움이 있고 제조달 원가 산정 시 임료의 지행성에 대한 판단. 여기서는 3방식, 침체 국면과 3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거죠. 앞서서의 판단은 최유효이용 판단까지만 서술해 주신 거고 결어에서 이제 논의를 확장해서 최유효이용 판단 다음에 3방식 적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거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결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4회차 답안지 전체적으로 보면 의의는 잘 써주고 계세요. 잘 써주고 계시고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세분화해서 중요한 내용을 컴팩트하게 잘 써주고 있는 답안지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문제마다 짚어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제 점프가 있다거나 논리적으로 약간 벗어나는 내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거나 다시 작성해 보시면 전체를 다 다시 작성하시게 되면 힘드시니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회차 첨삭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